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제일 많은 오해는 기준자본금만 맞추면 되겠거니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임에도 어처구니 없이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부자 공식 다들 아시죠?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입니다. 영업정지는 자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이항하여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이미 자본이 표시되니 실질자본금을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총 자본에서 부실자산과 경업자산을 제외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이면 문제없을까요? 건축공사업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 건축공사업체는 건물을 짓고 나서 공사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발주자는 공사금액 대신 공사한 건물을 가지라고 합니다. 대물변제라고 하죠. 유동성이 부족한 이 회사는 공사대금 대신 받은 건물을 팔려고 하지만 건물이 어디 그렇게 빨리 팔리나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네, 임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라도 받아야 회사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 회사는 연말에 건물을 고정자산에 합해서 실질자본금 4억을 마쳤습니다. 자본금 기준에 아무 이상이 없을 줄 알았던 이 회사는 이듬해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렇게 계산을 빗나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바로 경업비율입니다. 우리가 알던 실질자본금은 진짜 실질자본금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총 자본 마이너스 부실자산 경업자산은 실질자본이 아니라 공통자본이라고 부릅니다. 4억의 실질자본이라고 생각한 금액은 실은 공통자본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한 번의 가공을 더 거쳐 실질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 가공은 바로 경업비율에 의한 차감입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의 하나인 사무실은 재무제표상 대부분 보증금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고정자산으로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임대수익 예측을 하게 되고 손익계산서를 살펴 매출액 중 임대수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임대수익 1억에 공사수익 3억이라고 하면 경업비율은 25%, 공사비율은 75%로 평가되게 됩니다. 그럼 좀 전에 계산한 공통자본 4억 곱하기 75%는 3억의 실질자본금이 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3억 5천보다 미달된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매출액에 기록해놓지 않았다고 하면 심사관 마음대로 고정자산 비율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유동성이 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건설업 회계기준 특성상 재무제표상 건설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 경업비율이 99%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 기준 3억 5천의 건축공사업은 실질자본금 350억을 맞춰야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자본금 공식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자면 실질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구한 값에서 부실자산 경업자산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경업비율을 제외한 공사비율을 곱한 값이 됩니다. 여기서 경업비율을 추정하는 원칙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업자산 혹은 경업혐의자산이 있는가의 여부로 경업을 추정하고 두 번째, 경업비율의 산출은 매출액 근거로 하되 만약 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심사관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큰 사고를 겪으며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법안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자에 대한 압박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게 만드는 시행을 시공사와 구분하고 시공사는 공사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건설회계 기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건설회계 기준에서 시공사는 다른 사업을 할 때 이러한 경업비율로 인하여 쉽게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행사와 시공사를 하나의 회사에서 같이 운영할 때 이런 생각지도 못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경업을 해야만 할 때도 있죠.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바로 분리기장입니다. 건설회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을 별도로 구성하는 거죠. 사실 이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사업을 겸업을 하게 되었을 때 기억해 두셔야 할 것. 첫 번째, 겸업비율이 나오지 않게 주의하는 것. 두 번째, 겸업이 어쩔 수 없다면 반드시 분리기장할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